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청소년보호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효정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지난 2018년 4월에 개소하여 현재 7년째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3개 팀에서 피해 촬영물 삭제, 피해자 상담, 온라인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보호팀에서 상담하고 있는 내담자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착취 피해는 그 피해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지원한 피해자 현황을 보면 전체 피해자 중 25% 정도에 달하는 2,200명 정도가 10대 아동 청소년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하는 아동 중에 처음에는 상담을 신청하면서 이제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 걱정이 되거나 자신의 정보가 노출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아동일수록 신속한 피해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요. 아동이 나중에 마음을 열고 용기를 내서 피해 지원 기관을 찾아서 자기에게 필요한 심리 상담이나 수사 지원이나 의료 지원 같은 것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착취 피해 아동들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 맞습니다. 전국의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는 긴급 구조부터 심리상담, 법률, 의료, 진학, 자활 지원까지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촬영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이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직접 피해를 접수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삭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센터의 연차 보고서를 보면 1년 동안 센터의 도움을 받은 아동 청소년 중에 8.3%가 장애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센터가 개소한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치인데요. 아동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하는 길들이기 과정을 통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온라인에서 만난 대상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관심을 보여줄 때 점점 더 어리고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들이 그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가출 등의 위기 상황에 있는 아동들이 이런 성착취 범죄에 더 노출되었다고 한다면 인터넷을 사용한다면 누구나 성착취에 유인되는 유해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동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보완돼서 좀 더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면 많은 아동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온라인 사업자들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도 지금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쓰는 메신저 앱이나 SNS에서 조금만 검색해보면 아이들을 성착취로 유인하는 유해한 정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해자들이 온라인에서 아동으로 보이는 이용자들에게 1대1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채팅을 신청하면서 비밀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하거나 용돈이나 기프티콘 같은 것들을 보내면서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유해한 정보를 신고하는 기능이나 그것을 조치하는 기능이 더욱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시다면 아이들이 휴대폰에 어떤 앱을 설치하고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말하지는 못하더라도 고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탓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저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포유스 상담 채널을 찾아주세요. 카카오톡, 라인, 인스타그램, X, 페이스북에서 디포유스를 검색하시면 저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